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영양제만 먹고 살아볼 겁니다. 아르기닌, 콜라겐, 멀티비타민, 비타민C, 오메가3, 칼마디, 블랙마카, 프로폴리스, 코큐텐, 비오틴, 멜라토닌, 우루사, 유산균, 그리고 커피, 탈모. 네, 첫날 몸 상태고요. 체중은 73.7kg고 골격근량이 29kg예요. 배가 엄청 나왔죠, 배만. 그나마 이것도 들어간 거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따뜻한 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따뜻한 물을 처음에 한 모금을 가글 해서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물을 마셔주고요. 그리고 유산균도 먹고, 그리고 나서 뭐 비타민 C랑 멀티비타민이랑 같이 먹고, 아르기닌은 이제 운동하러 가기 전에 먹어주고요. 와이프가 쉬는 날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쉴 때 저랑 시간대가 맞으면 카페를 가거나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얘기를 좀 하고, 밀린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입이 터지면 몇 시간씩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네, 둘째 날이 됐지만 그렇게 뭐 크게 힘이 들진 않았어요. 물단식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할만하더라고요. 몸무게는 73.7kg에서 72.2kg로. 확실히 초반 3일까지는 뭐 하루에 1kg씩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근데 이제 골격근량도 같이 빠져버리고 체지방도 빠지고요. 보통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아침이랑 저녁에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산균은 아침에 먹어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뭐 우루사나 밀크시슬 같은 거는 밤에 먹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틈나는 대로 하나씩 집어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만 먹어도 거의 뭐 밥이에요, 양이. 보시면 배가 고픈 거는 뭐 당연한데 잠이 와요. 머리는 지금 뭐 뒤쪽, 이쪽이 아파요. 저리듯이. 단식 때도 좀 그렇긴 했는데 지금 이 영양제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굶는 도전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굶는 도전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단식 때는 최대한 근손실 방지하려고 운동을 좀 같이 병행을 했어요. 다리 근육이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다리 근육이 커지면 골격근량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유산소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 3일차가 됐는데요. 머리가 지금 계속 아프고 설사를 하고, 그거 말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배는 당연히 고팠고요. 유산소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지 체중이 72.2에서 70.5kg까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골격근량도 1kg가 넘게 빠졌죠. 1.5kg가 빠져버렸고 체지방량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게 그냥 근육이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더 힘들어지고 체력도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오늘은 7월 18일이고요. 영양제만 먹고 산지 지금 3일차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뭔가 다른 걸 보다가 이게 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뭐가 계속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와, 먹는 게 오늘 식욕이 너무 터져가지고 먹방을 몇 개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술 먹는 것도 나오고, 지금 술도 너무 먹고 싶고, 지금 소고기에다가 위스키 한 잔 온도락으로 싹 해가지고 싹 진짜 한 잔만 딱 먹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살을 좀 많이 좀 드라마틱하게 빼볼까 싶어서 운동도 겸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식사 없이 영양제만 지금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속도가 지금 무시무시해요. 3일차부터는 이제 웨이트도 같이 병행을 해줬거든요. 하체 위주로 해줬고, 최대한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근육도 근육인데 문제가 뱃속이에요. 이게 설사가 원래 3일 정도 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고, 화장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고, 그렇다고 약을 멈출 수도 없고. 체중은 확실히 이제 뭐 3일차까지는 꽤 많이 빠졌는데 빨리 빠졌고, 근데 조금 이제 정체된 느낌이에요. 1kg가 채 못 빠졌죠. 뾰루지는 계속 있고, 뾰루지가 배에 만난 게 아니고 사실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요. 이게 뭐 영양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 5일차인데 인바디를 보니까 거의 1kg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욕심을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근육이 빠지는 건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작정하고 아예 일주일 만에 10kg를 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육이 좀 빠지더라도 체중을 좀 확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보다 러닝을 좀 뛰어봤거든요. 러닝이 조금 더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게 자전거보다는 움직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서서 뛰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운동이 되는 느낌은 나는데, 원래 러닝을 하던 게 아니어서 그냥 다짜고짜 뛰는 거라 지루한 건 똑같더라고요. 힘은 더 들고. 그런데 제가 아예 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게 10kg를 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좀 각을 좀 보려고 오후에 나와서 한 번 더 뛰었거든요, 저녁쯤에. 근데 확실히 이게 그냥 러닝 머신으로 뛸 때는 1kg 가는 것도 되게 힘든데, 실제 길을 뛰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1kg 지나 있고 좀 힘든가 싶어서 보면 이제 3kg가 돼 있고, 주변 사람들 보는 재미도 있고, 이게 의식을 하고 보게 되니까 주변에 저 말고 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많이 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머신보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개인차가 아닐까요? 오늘 좀 몰아붙여가지고 10kg가 빠져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6일차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알이 많이 배기진 않았어요. 러닝을 오래 한 건 아니고 2번 끊어서 해서 그런가 싶긴 한데, 근데 인바디를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원래 오전에 러닝을 한번 뛰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헬스장을 가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막상 몸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뛰어봤더니 이제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를 좀 오래 타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엄청 오래 탔어요. 러닝이랑 자전거를 합친 것 이상의 시간을 탔죠. 그리고 물도 최소한으로만 그냥 마시고, 딱 영양제 먹을 때 먹고 그리고 나서 크게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67.5에서 65.4. 이제 오늘만 좀 불태우면 내일 10kg까지 진짜로 될 것 같아가지고 영양제 먹을 때만 먹고 수분을 극단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그렇게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체감상으로는 물만 먹고 단식하는 것보다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단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중간에 일주일 만에 10kg를 빼겠다는 미션이 딱 붙어버리니까 멘탈을 잡는 데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유산소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기 싫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침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2번씩을 하면서 스스로가 더 물도 제한하고 그렇게 10kg 이상을 빼보자라는 목표를 좀 달성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10kg를 뺀 거는 사실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인바디를 보니까 왠지 또 가능할 것도 같아가지고 진행을 해봤죠. 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고요. 영양제만 먹고 얼마나 빠졌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일주일이 끝이 났고요. 몸이 깨끗해진다는 느낌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간부터는 10kg 빼기가 목표가 돼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물론 영양제만 먹고 사는 게 메인이긴 했지만 서브퀘스트가 추가된 느낌이었는데, 유산소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빡시게 하고 수분도 제한을 좀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틀 차에 좀 크게 체중이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턱선이 나오고 배가 꽤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약간 지금 사라졌던 턱선을 찾은 것 같아서, 스스로는 근육량은 3kg 이상을 손해봤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10kg 빼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가능은 하다. 구독자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제를 먹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단식이라서 보식 차원에서 곰탕 국물에 단백질로 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식을 좀 해주고, 제일 먹고 싶었던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라면에는 김밥이죠. 그래서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먹고, 원래는 이 정도 먹으면 이제 허기가 좀 가시는 정도였는데 이렇게만 먹었는데도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 열이 계속 올라가요. 괜히 지금 일주일에 10kg를 빼겠다고 꼴값을 떨다가 운동까지 빡세게 지금 겹쳐서 하니까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콧물이 나더니 저기 오늘 열이 나고 37.4도였는데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38.9도예요.
집에 해열제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성인용이 없고 애기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애기 거 먹고 잠을 잤는데 생각보다 열이 잘 안 떨어져서 아 이거 다음날까지 영양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다 회복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길게 간 건 아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약 먹고 누워 있다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몸이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체중은 63kg까지 뺐었는데 결국 굶어서 뺀 살이다 보니까 딱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일주일 만에 다시 7kg 올라갔고 다 원상복구가 됐죠. 열이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고 피부도 보시면 제가 처음 이거 컨텐츠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막 다 뒤집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또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간지럽고 막 피부가 다 녹은 느낌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싹 녹아내린 느낌인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영양제도 그렇고 단식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식단 조절하시면서 먹는 거랑 운동 꼭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